오스트리아의 낭만파 작곡가 슈베르트. 그는 평소 베토벤을 몹시 흠모했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베토벤이 청력을 잃고 병으로 쓰러진 뒤에야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사리 방문했는데 알고 보니 베토벤의 집은 슈베르트의 집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정말 가까운 곳이었다고 하죠. 슈베르트는 자신이 존경하는 음악가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인사도 하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뒤 베토벤은 사망했고 슈베르트 또한 1년 후 원인 모를 병으로 타계하고 맙니다. 그리고 약 200년 뒤 빈에 슈베르트 생가를 혼자 찾곤 하던 동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빈 집에서 슈베르트의 흔적을 보며 위로받았던 이 소년은 이제 중년이 돼서 그 위로를 관객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세상사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의 나이, 슈베르트로 돌아온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한 대형 공연장 콘서트 당일, 리허설 시간에 난데없이 무대 위로 올라온 또 한 대의 피아노. 연주자는 바로 점검에 들어갑니다. 날씨와 습도까지 감안해서 건반의 무게, 소리의 명료함, 컨트롤이 쉬운지 예민하게 확인하더니 결국 리허설 도중 피아노를 교체하는 완벽주의자, 그가 김정원입니다. 공연은 3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그는 벌써 기진맥진. 완전히 정말 방전돼가지고 이게 건반도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막 컵 하나 던져도 이 컵이 이렇게 무거웠나 싶게 막 무겁고 이러더라고요. 결국 병원에서 응급처치까지 받고 온 김정원. 과연 오늘 연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각 이미 믿고 찾는 브랜드가 된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기 위해 관객은 속속 모여들고 드디어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4번째 무대가 열렸습니다. (20년) 이상을 비엔나에서 이제 살다가 2009년도, 2010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살게 됐는데요. 제2의 고향인 그 빈에 대한 그리움이나 향수가 되게 컸어요. 그런 비엔나에 대한 그런 향수가 슈베르트에 대한 막 그런 어떤 갈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슈베르트와 인연은 15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홀로 유학을 떠나 빈 국립음대에 입학한 김정원. 너무나 춥고 외로웠던 소년이 우연히 집 근처에서 발견한 쉼터가 바로 슈베르트의 생가였죠. 정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너무 외로웠던 그 시절에 그 슈베르트 생가를 발견한 게 저한테는 정말 친구를 만난 느낌이었거든요. 슈베르트의 음악보다도 먼저 친해진 게 그 슈베르트라는 어떤 그 인물, 사람하고 더 먼저 친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대의 그는 쇼팽에 빠졌고 2000년 어렵사리 쇼팽 콩쿠르 3차 예선까지 올라갔지만 좌절을 맛봐야 했죠. 쇼팽 콩쿠르만 이상하게 한국인들에게 문이 좀 안 열렸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쇼팽 콩쿠르 나갔는데요. 그 전해까지 1차 예선을 올라간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한 명도 없었어요. 최종 결선 진출 못했을 때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폴란드 음악협회는 이례적으로 쇼팽 콩쿠르 우승자 대신 그를 초청했고 그 연주를 통해 그는 자신감을 충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럽 무대에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됐기도 했고요. 나는 그냥 내 음악을 무대 위에서 연주하면 또 그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들어주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평생 동안 연주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어떤 그런 정신적인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콩쿠르에서 자유로워진 후 그는 연주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는 일본 투어를 했었어요. 7개 도시 돌았었는데 하마마츠에서 했던 연주인 것 같아요. 그때 뭐 도쿄, 하마마츠, 뭐 나고야 이렇게 7개 도시 돌았었는데요. 독주 프로그램으로. 데뷔는 빈에서 했지만 유럽에서 아시아, 미주 지역까지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연주자로서 영토를 확장해간 김정원. 그가 연주자로 걸어온 길은 곧 후배들의 지도가 됐죠. 형이 밟은 그런 절차를 아니면 또 있었던 일들 또는 인생의 굴곡들을 저도 비슷하게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최근에 좀 힘들다,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형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나도 딱 네 나이 때 그랬었는데 그때는 좀 피아노를 놓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뭐 굉장히 제가 많이 기대는 편인 것 같아요. 그의 행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바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아시아 최초로 초연한 겁니다. 원곡은 라흐마니노프가 생전에 피아노 협주곡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교향곡 2번. 알렉산드르 바렌베르크가 2007년에 편곡해 발표한 곡이죠. 굉장히 새로운 매력이 있는 작품이 탄생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향곡, 원곡과 별개로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으로 고난도의 기교를 요하는 그런 작품이라서 굉장히 힘들게 연주했습니다. 2012년엔 이 곡으로 음반도 냈습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비틀스의 녹음실로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결과물이었죠. Really feels and sounds like Rachmaninoff, and Julius has really got that character very well. I heard the recording by Julius Kim and LCO, and it's absolutely beautiful, fantastic work. It's absolutely my dream comes true. 편곡자 바렌베르크뿐 아니라 라흐마니노프의 꿈도 현실로 실현해낸 작업이었죠. 그의 활동은 2003년부터 한국까지 넓혀졌습니다. 실력과 매력을 갖춘 해외파 젊은 연주자들을 결합한 MIK 앙상블이죠. (2006년부터는) 김정원과 친구들을 시작해서 대중가수와도 협업하며 스펙트럼을 넓혀갔습니다. 또 당시 드물었던 음악영화에도 특별 출연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정원이라는 피아니스트 자체가 약간 장르를 넘나드는 막 크로스오버 피아니스트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떤 다른 장르로 가서 할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건 정통 클래식에 대한 진지한 탐구. 요즘 그가 사로잡힌 건 바로 슈베르트죠. 잘 알려지지 않은 21개의 피아노 소나타가 화두입니다. 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막 갖은 양념을 다 해서 딱 그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냥 재료 하나를 푹 삶아서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음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연주자로서 내 어떤 사명을 더 이렇게 일깨워주고 좀 더 내가 살아있는 정말 음악가구나라는 걸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하루 8시간 이상 이어지는 연습 강행군에 지칠 때 그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작은 화랑. 손과 머리를 비우고 가슴도 시원하게 식히다 보면 어느새 문득 무대가 그리워지죠. 유럽을 누비던 열혈 청년이 이제 40대. 시간은 그에게 소중한 꿈을 갖게 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음악에 투영됐으면 좋겠다. 나이 60이 됐고 70이 됐을 때 내가 몸에 힘은 없어지지만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음악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혹은 더 많은 위로를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섬세한 감성, 차가운 지성, 뜨거운 에너지가 공존하는 연주자. 한 걸음씩 마음을 적시며 다가오는 위로의 선율.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